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허리케인 플로런스는 세력이 약화된 채 캐롤라이나주 해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언제나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들이닥치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때문인데 대통령은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사망자가 약 3,000명이라는 정부 자료도 민주당이 부풀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문과 방송 확장에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매체는 뉴욕타임스로 올해 뉴욕타임스 구독이 20%가 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가 쓴 책 두려움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알려진 사실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역할도 큽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충고도 한 예입니다. 한국에 관해서도 미국인에겐 새로울 수 있는 내용들이 날마다 소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미국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경제 제재에 허술함이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에 실린 보수 라디오 진행자가 쓴 어피니언 글 제목입니다. 기업의 제트기 구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100%가 세금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의 성학대에 대한 교황의 대처에 대해서 비난이 거세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더 강한 예방, 벌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고 잡지 GQ는 카톨릭 교회는 그 부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주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허리케인 4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허리케인 2 미국에서 하도 뭐 허리케인 5까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약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웨더 채널을 보면은 뭐 방향 같은 것, 각도 같은 것들이 이전과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중간 선거와 전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변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이렇게 허리케인에 대해서 완전히 포커스를 두고 그 집중했었던 적도 좀 드물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늘 선거야 있는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선거이기 때문인데 우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어제 그제까지 2천만 명 이상 지금 뭐 대피령 내려지고 뭐 일부 뭐 자발적인 대피령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한 뭐 1,0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동 쪽에서요. 그 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가는데 지금 도착은 바람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요. 그런데 아주 그 완만한 곡선으로 남동 쪽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캐롤라이나 주에 닿고 그때 이제 각도가 딱 90도로 꺾어져서 이렇게 사우스 노스를 거쳐서 이 버지니아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캐롤라이나 주에 허리케인을 많이 겪어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로컬에서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위로하는 말도 하고 연방 정부에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보내곤 하지만 로컬이 중요한데 로컬이 수많은 허리케인을 겪었어도 이렇게 좀 완만한 곡선을 쭉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요. 열대성 폭풍이라는 것은 분명해서 그 바람이 왔고 비가 40인치까지도 허리케인이 강도는 2라 할지라도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홍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연재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요, 그 루이지아나주에 카트리나가 왔었을 때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부잣집에서 자란 그런 그 대통령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 뭐가 잘 부족하고 없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먹으면 되지 않아, 어디 가서 쉬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늦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베버리 힐스에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늦게 대처하겠는가? 마찬가지죠. 4.29 폭동도 그게 베버리 힐스였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뒤에 카트리나 이 그 허리케인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극복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도에 몇 개월 동안이나 그 멕시코만에 기름이 유출됐었을 때, 그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뭐 환경이라던가 청소하는 비용 같은 것은 많이 들어도 카트리나처럼 사람들이 막 울고 도대체 연방정부가 어디 간 겁니까? 그때 이제 CNN의 앤더슨 쿠퍼가 유명해졌죠. 누군가 정치인이 얘기를 해서 우리 뭐 다 갔고 가 있고 잘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안 그렇다고 하던데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졌는데, 오바마 때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은 조지 부시 때의 그 카트리나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오바마를 때렸습니다. 그 전에 무슨 뭐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20개월 동안의 허리케인 텍사스의 하비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잘 대처를 해서 막 먼저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가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호 같은 것 때문에 복구 작업에 해가 됩니다 해서 말리고 말려서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2주일 뒤에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어서인지 그렇게 많이들 지적을 했어요. 푸에르토리코는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가서도 무슨 농구 경기를 하듯 그 피해자들에게 페이퍼 타월을 하나씩 던져주고 이래서도 이슈가 됐었고, 또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였던가요? 며칠 전에 발표가 나왔죠. 결국은 그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발표로 2,975명, 그래서 약 3,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사망자가 그 정도 나왔다 하는 게 얘기가 되고 나서 어제 정도는 대통령이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침에 계속 트윗을 하고 있어요.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캐롤라이나주에 왔지만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내가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떠났을 때, 그때 이제 허리케인 다 지났을 때니까요. 떠났을 때 사망자가 뭐 16명 내지 18명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3,000명이 되느냐. 그렇게 올라갈 리가 절대 없다. 이건 민주당이 내가 푸에르토리코 재선에 대해서 재선이 아니라 복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연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돈 지원을 했는데 그런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조치다.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안 차서 이제 트윗을 2개를 했는데 이게 레이티스트고, 그 전에는 도대체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지금 나이 때문에 숨져도 다 허리케인 때문에 숨진다고 하고,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I love 푸에르토리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했지만 더 정확한 그런 그 자료를 위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기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터 차 같은 교수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그 강성인 이런 그 어떤 조직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곳이죠. 조지 워싱턴 대학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이 일어난 지가 11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로 인해서 끊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아무튼 2자리 숫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그 정도 11%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11개월이나 됐는데 이렇게까지 전기가 복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1시간 뒤에 그 당시에 16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64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호흡기에 전기가 나가서 숨진 사람, 이런 직접적으로 뭐 물에 쓸려 나가서 허리케인에 날아가서 이렇게 숨진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치료를 받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람까지 다 합치면 2,975명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거 다 가짜다. 지금 나 잘 되는 것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허리케인이 캐롤라이나주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요, 일기예보에 관한 것은 아무리 허리케인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강했는데도 피해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와 색깔이 있지만, 지금 연방재해청 FEMA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스톰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모든 허리케인이 다 파괴적이죠. 다 파괴적인 것만은 분명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푸에르토리코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대책을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상 그렇게 잘 수습된 허리케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 지난번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던 세능후항의 여성 시장이죠. 이름을 잊었네요. 카르멘. 아무튼 카르멘 크루즈. 이 여성 시장이 대통령 shame on you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을 자연재해로 사람이 숨지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건 꼭 대통령에게만 하는 얘기도 아니겠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푸에르토리코도 결국은 미국령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이 수천 명이 숨져도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이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본인이 트위터로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대통령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다 이기긴 했어요.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3포인트 앞섰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더 남쪽이니까 14포인트 앞섰는데, 만일에 너무 지금 중간 선거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일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상자라든가 또 다친 사람 피해가 없어야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또 앞으로의 운명을 정할 수도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미리부터 다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허리케인이 강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복구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하는, 위안해주고 하는, 컴포트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엠패티 같은 것이 없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라고 참모들이 또 조심스럽게 건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Beautifully Done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9.11 사건, 펜실베니아 그쪽 비행기가 떨어진 그곳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굉장히 정말 저는 읽어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아주 잘 쓰여진 연설문이었고, 대통령이 딜리버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딜리버리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현장에 도착해서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 17년 전이기는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지금 희생자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앞에 좀 그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싸 하는 식으로 정말이에요. 아싸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신난다. 저 앞에 있다. 아싸 아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아마 사진만 보셨다면 대통령이 손을 앞으로 두 손을 확 이렇게 들면서 밀어붙이는 저게 무슨 표정이지 하는데 그게 바로 톤 낮추고 그 연설을 하던 희생자들이 영웅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하던 우리 미국은 그런 영웅에 의해서 지켜지고 미래를 같이 나가는 것이지 적에 의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아싸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허리케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대책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말들은 다 안 하지만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다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최선을 다해서 연방 정부가 하기는 하지만 재해라든가 안전 이런 것은 그 로컬 룰에 따르게 되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평소에 얼마나 많이 그것에 대한 훈련이 있었는가, 플랜이 있었는가, 그런 시정부, 시의원, 연방 정부는 마지막 백업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조화가 돼야지 되겠죠. 조화가 돼야지 되는데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위에 북쪽 주민에게까지 좋은 뉴스는 어제보다는 허리케인의 강도가 약해져서 그 강도 2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는 좀 재미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한국 관련 뉴스도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린다고 해서요. 예, 밥 우드워드의 그 Fear, 두려움 이 책이 출판사 책을 펴낸 그 출판사 역사상 뭐 최고로 많이 팔렸다고 하고 하루에 물론 당연히 그 오더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겠지만 75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제임스 코미 전 그 연방 수사국장을 대통령이 그 해고를 하려고 했었을 때 지금은 뭐 해고당했지만 그 두 사람 다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굉장히 말렸답니다. 그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그 스티브 배너는 뭐 좋게 그 온건하게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항상 전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FBI를 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하면은 분명히 그 역공격을 당한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조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스티브 배넌은 아니죠. 스티브 배넌이 얘기하기를 제임스 코미는 FBI 그 요원들이 FBI 그 직원들이 본인이 이제 FBI 그 국장이었으니까요. 그 제임스 코미가 75%의 에이전트가 제임스 코미를 미워한다.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코미를 대통령 당신이 러시아 스캔들 이 수사와 관련해서 해고시키고 나면 그 제임스 코미가 미국의 순교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그 FBI는 본인들의 그 치프는 싫어했는지 싫어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스티브 배넌의 말을 밥 우드워드의 책에 나오는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보스를 싫어했지만 그 보스를 해고한 당신 대통령을 더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생리가 있잖아요. 우리 조직의 보스를 해서 그 조직이 당신한테 다 달려붙어서 당신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FBI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났대요. 그 특별검사를 또 그 임명을 했었을 때.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당연히 그리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켰을 때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지금도 소수당이지만 그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공화당도 원했기 때문에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 임명한 게 이게 다 본인이 러시아 스캔들 그 수사에서 빠져버린 연방 법무장관 때문이야. 무능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게 다 제프 세션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제프 세션이 빠졌으니까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 부장관 그 인간은 너무 정치적이야. 그리고 부장관 지가 하는 일도 몰라. 민주당이잖아. 그 인간 메릴랜드에서 온. 근데 메릴랜드에서 온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공화당이거든요. 메릴랜드 주의 그 지방 검사를 그 조지 부시 때부터 그 했었고 오바마 때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 그 트럼프 시대에 부장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Fear라는 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짜다 뭐 비난은 많이 하고 어제는 또 둘째 아들이 Fox and Friends에 나와서 그 바브 우드워드라는 그 사람 돈 벌라고 책 쓴 거야 라고 했다는데 돈 벌라고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돈 벌면 좋죠. 뭐 수십 년 동안 책도 그렇게 많이 써서 인쇄도 많이 나올 테고 75세나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뭐 북한에 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는 미리 전해졌었어요. 사드 배치 문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전해지고 그런 그 내용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죠? HR 맥메스터가 해고되기 전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가? 사드 배치는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배치해야지 된다. 그리고 아주 좋은 딜이다. 대통령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딜이다. 우리가 뭐 땅도 99년이나 그 무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럼 땅이 무료야? 근데 그 땅이 어디에다가 짓는 건데? 하니까 그게 한국이잖아요. 하니까 무슨 한국 나 아무런 관심 없어 하면서 그 포틀랜드로 돌려. 뭐 대통령이 뭐 두말할 것 없이 포틀랜드로 돌려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지니어스한 딜이라. 와 지니어스 하면서 나쁜 딜이지. 누가 도대체 그따위 딜을 했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가 매드덕이라는 그 별명 때문에 해병대 4성 장군이고 매드덕이라는 그 정말 불같이 화난 덕이라는 이 별명을 그 생각을 하고 본인이 국방장관 하라고 그랬더니 매드덕은 무슨 매드는 무슨 하면서 moderate 덕이라고 온건한 그 덕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그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그 클리블랜드닷컴이라는 그 매체가 있어요. 오하이오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스윙 스테이트라든가 격전지라든가 그런 지역의 그 뉴스를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클리블랜드닷컴에서 만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정은 모습만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결국은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속고 있다 계속 그런 내용의 시사 만평과 함께 오피니언도 그 아래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뭐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 계속 핵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그 한국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너무 핫한 이슈가 몇 주일 동안 됐었던 그런 그 이슈인데 북한의 석탄이 한국으로 몇 번 들어간 그것은 미국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난해 10월달 특히 이제 10월 27일 자정에 있었던 그런 그 쉬프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엔의 경제 제재
미국의 경고와는 상관없이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고 이게 그 어떠한 그 집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긴 내용인데 그 쭉 말씀드려서 요약을 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뭐 특히 이제 정부 측의 전문가들은 이게 계획된 위반이 아니라 어떤 일탈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스펙션 하는 그 과정도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뭐 러시아산이라고 뭐 레이블을 달리 붙이고 뭐 어느 쪽에서 오고 그쪽에서 가서 싣고 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힘든 일인데 그만큼 지금 그 북한에 대한 무역 규제 그 경제 규제 같은 것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쉽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했고요. 그 얘기도 했어요. 뭐 한국 뭐 국영그 에너지 회사가 뭘 받고 한 뭐 이런 내용들 결국은 법은 있으되 또 미국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는 지금 한국과 중국은 이미 아주 좀 그 약하게 집행을 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어느 언론이었었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 관련해서 네, 여기 있군요.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 제주도의 예민 난민 신청자 문제를 거의 이하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몇 개월 전에 아주 불같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이슈를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좀 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슈가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뉴욕타임스가 오늘은 CNN이 뭐 go home, 뭐 right now,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가, 가짜 난민 특혜 반대하면서 역시 이것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이 49%에서 56% 정도인데 20대와 30대는 70%가 예멘 난민을 반대한다. 혹시라도 지금 작은 숫자지만 일자리를 잃어갈까봐 이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이제 뭐 경제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확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청와대 사람들도 밖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다가 스텝이 꼬인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이 스텝을 꼬은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분위기가 좋을 때와 분위기가 나쁠 때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오늘 CNN이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일부 분들 가운데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고 제가 특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자세히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는 뭐 제주 4.3 그 사건이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제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제주도에서 한 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친척분도 4.3 사태의 희생자였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몇몇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제주 4.3 사태가 있었을 때도 뭐 49년부터 뭐 한국전이 있고 그럴 때도 그 4.3 사태로 뭐 경찰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민간인들이 많이 숨졌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풍파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본으로 가서 뭐 난민 형태로 산 거죠. 못 먹고 못 살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모아서 고향인 제주도로 그 보내서 제주도에 길도 닦고 했었다. 포커스는 그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길도 닦고 학교도 놓고 그래서 그 오늘날의 그 제주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처지를 겪어봤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 뜻이라고도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그 발생을 했었던 4.3 사건과 이 예멘의 난민 사태를 그 같은 같이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그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에 스몰 비즈니스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나? 지금 이 방송인인데요.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해요. 정치인의 뭐 선거에 나와서 화끈하게 뭐 아주 큰 선거에서 붙은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스타일이라든가 주장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 분들께서 그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100% 내가 승리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을 완전히 본인이 눌렀다 하는 그런 그 평가까지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요즘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경기가 좋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웨인 얼린 그 루트라는 그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 라디오 자신의 그 방송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당은 좀 바꿨어요. 그 리버테리안에서 활동하다가 공화당으로 당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7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7월 달에, 7월 달에 있었던 한 그 컨퍼런스에서 한 2,000명 정도 관중이 참석을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토론을 하는 자리였었는데, 지금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본인의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칼럼을 많이 씁니다. 그 로스 다우닷과 본인이 토론을 했는데 완전히 자신이 이겼다, 관중들이 나에게 이겼다고 이게 다 보여줬다 하는 얘기인데, 전 대통령 오바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성공을 상당히 부러워한다. 칼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낙관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보다도 좋다. 그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8월달 지수가 109, 레이건 때 108.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인기가 있는가. 오바마는 최악이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 나의 스토리로 얘기를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나의 예를 들어 자산이 $1,000 정도였다면 떠날 때는 거의 0이었다. 이 자산이 무엇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의 가치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그 본인이 그런 그 뭐 봉급도 많이 받고 또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많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열렬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을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무튼 본인의 가치는 오바마 때 뭐 시작할 때는 $10,000,000에서 끝날 때는 0이었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본인의 그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때는 그 오바마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 세금 높게 하고 규제도 많이 하고 헬스케어를 사람들에게 다 하니 왜 그 무료로 해줘? 그렇게 하니까 또 본인이 그 반대되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가치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오바마 때는 비즈니스 오너들을 아주 탐욕스럽게 보이게 하고 천박하다고 하고 뭐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랑도 없다고 하고 기업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본인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 아닌 것 같은데요. $10,000,000 가치 정도 되면 어쨌든 오바마 때는 정말로 재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가 트럼프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팬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영웅처럼 대접해주고 있다. 세금 감면해주고 규제 줄여주고 오바마가 했었던 강제적인 조항 다 없애주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오바마처럼 뭐 탐욕스럽고 개걸스럽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다치기 쉬운 그룹이라고 보고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퍼스트는 물론이고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레이트해지고 우리가 그레이트해지니까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드디어 이번 주에 칭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는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펼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었던 민주당의 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해오고 있었죠. 어쨌든 본인이 그날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컬럼니스트와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청중들이 내 말을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내 말을 듣고 나서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한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응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컬럼에 본인이 상대가 인정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청중들도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쳤고 내가 이겼다고 다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바마 시대도 살았고 트럼프 시대를 살았는데 오바마 시대를 싫어한다. 그때 청중들이 박수를 많이 쳤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방송 진행자가 땡큐 트럼프 우리 모두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모든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진행하는 쇼 이름이 전쟁이라는 제목이거든요. War Now. 라는 그런 제목.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은 라디오 TV를 통해서도 신디케이트로 많이 나가잖아요. 뉴스맥스 TV에도 나가고요. 뉴스맥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매체인데 이 뉴스맥스 TV의 CEO가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진행자면서 정치 후보로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9.11 사건이 아니라 그때 언제 그랬었죠? 네, 네바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신디케이트 쇼에서 이거 무슬림 테러 공격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니잖아요. 64세의 어떤 백인 네바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또 후회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후회라던가 사과를 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경찰에게 그런 말을 듣고 방송한 것뿐이다. 경찰이 그런 발표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라디오가 인기잖아요. 보수 라디오들이.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신문들이 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라디오가 과거부터 러시 림보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보수 라디오 스테이션이나 라디오 진행자, 토크쇼 진행자가 인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글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인기겠죠. 기업이 제트기 사기를 너무 많이 한답니다. 요즘에. 아니, 너무라고는 안 했어요. 아주 많이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세금 감면안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서히 첫 해는 50% 디덕션 받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건 거의 100% 디덕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제트기가 1-2천 불이 아니잖아요. 평균 한 700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세금 보고 하는 것에서 혜택 받으려고 지금 9월 중순이니까 더 사려고 서두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섹션 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인데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구 저 교구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어린이 성학대 스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6년 전에 세계 무대에서 터진 뒤에 보스턴에서 시작됐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스팟라이트라는 보스턴의 특별 취재팀이 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점점 문제가 터지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대배심이 70년 동안 300명 정도의 성직자가 1000명 넘는 어린이를 학대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결국은 바티칸이 로마의 주교들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주교들을 이제 2월 달에 소집을 해서 나흘 동안 어떤 회의를 할 텐데 거기서 뭔가를 내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피츠버그의 주교로 있다가 지금 워싱턴의 그 대주교가 돼 있는 그 추기경이요. 더널드 우월 같은 경우가 피츠버그에 있었을 때 일부 신부를 눈 감아줬는가 이것을 아마 사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황이 어떤 때는 올바른 대처를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미진한 대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런 그 성 문제에 있어서 개혁의 뒤에 있어야지 되는가. 기회는 지금이다.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없으니까 교황이 뭘 좀 해라 했고요. 그리고 짧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잡지 GQ는 카톨릭 교회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굉장히 겸손하긴 하지만 그리고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기는 했지만 막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네, 이 캐롤라이나 주나 그런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준비하시고요. 지금 time is running out. time is running out이 이 교황청 카톨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허리케인이 가고 있는 그분들도 늦기 전에 time is running out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서 time is running out 잊지 마십시오. 강혜진이었습니다.